자, 5주차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getSum 함수를 리커시브 펑션으로 작성해 봤었습니다. 리커시브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반복문과 같은 작업을 할 때 굳이 form을 안 쓰고 함수 호출을 갖다가 연이어서 계속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form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getSum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리커시브 펑션을 처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리커시브 펑션 자체에 대한 설명,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한 가지였었고, 또 하나는 내가 굳이 리커시브 펑션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특히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갖다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커시브 펑션이 호출되는 과정에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의 어떤 변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판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제 메모리 영역이 두 가지 구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스택 영역이고 또 하나는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힙 영역을 언급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 전체를 스택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짰던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설명을 갖다가 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원본 프로그램에서는 print sum 100, print sum 10, print sum 200 이렇게 호출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범위를 줄여서 print 4, print 4를 호출하는 과정을 갖다가 print sum 4를 호출해 가지고 그게 계산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시작되면 메인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 딱 호출이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가지고 9번 라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sum 4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메모리상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뭐가 생기느냐?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메인 프로그램 안에 지금 뭐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만들어지는 기억 장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기억 장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게 된다는 거죠. print sum 4 이렇게 호출하게 되겠죠, 그죠? 호출하게 되면은 컨트롤이 이제 옮겨지겠죠, 그죠? 컨트롤이 어디로 옮겨지겠습니까?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택 프레임이 하나, 프린트 썸 계산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프린트 썸 스택 프레임에서 필요한 기억 장소들이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썸 4가 호출이 되면은 잠깐만요.
자, print sum 4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print sum을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스택 방식으로 푸시가 돼가지고 여기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메터 패싱이 일어납니다. 파라메터 패싱이 일어나니까 여기 호출문에 있었던 뭡니까? 4라고 하는 거 액츄얼 파라메터라고 그랬죠. 그죠? 액츄얼 파라메터가 포멀 파라미터 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됩니다. 복사가 되게 되고 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getSum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print sum이 호출되게 됩니다. print sum 호출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getSum n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 줄에 와서 n 값이 지금 뭡니까? n 값은 지금 4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이 수행되기 위해서 요 장들 수행되기 위해서 getSum 4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getSum 4가 호출이 되는데 이게 계산이 이루어져야지 getSum 4의 값이 결정이 돼야지 이 프로그램의 22번 라인이 실행되고 23번 라인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getSum 4가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getSum 4를 호출하러 이 함수로 달려가게 됩니다. getSum 함수가 있는 12번 라인으로 달려가게 되면 또 이제 새로 함수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스택 프레임이 이제 할당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getSum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할당이 되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getSum4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getSum4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해줬으니까 이 함수 호출을 위한 파라미터 패싱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4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액츄얼 파라미터가 또 다시 복사가 돼서 getSum n이라고 하는 함수의 포멀 파라미터로 이렇게 복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번 라인 함수가 호출이 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14번 라인부터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이 1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여기 n 값이 1입니까? 1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1이 아니니까 이 밑에 있는 함수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 호출하게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라인을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리턴을 하라 그랬어요.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하느냐? 지금 n 값에 4가 들어가 있는데 getSum n-1 그러니까 3이겠죠. 그죠? getSum 3 플러스 4를 해서 리턴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내가 리턴하는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하라 그랬느냐? getSum n-1 n에 지금 4가 들어가 있으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getSum 3 플러스 n 했으니까 n에는 지금 getSum n-1 플러스 n 했으니까 n 값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4죠. 그죠? 4 이렇게 리턴을 해라 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리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리턴을 못합니까? 아직 getSum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리턴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getSum 3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 호출을 또 실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getSum 3를 또 호출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getSum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할당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getSum 3를 호출하기 위한 getSum 3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할당되고 이렇게 할당되고 나면 또 연이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었던 액츄얼 파라미터 3이 이 포멀 파라미터로 또 복사가 된다는 거죠. 복사가 되고 다시 또 함수 호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함수 호출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로. 요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함수 호출이 났을 때 스택 프레임을 갖다가 재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함수 호출이 될 때마다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면은 n이 1이냐 또 물어봤습니다. 자, n이 1 맞습니까? n이 1이 아니죠. 그죠? n이 1이 아니라 뭡니까? 3이니까 똑같은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밑에 if 밑에서 return을 하되 get_sum n-1 2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n n이 얼마입니까? 3. 요거를 계산해야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계산해야지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요걸 계산해 돌아가는데 get_sum 2가 아직 계산이 안 됐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스택 프레임이 자, 이래서 get_sum2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파라미터 패싱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있는 2라고 하는 값이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또 옮겨진다는 거죠. 파라미터로 옮겨집니다. 자, 또다시 get_sum 함수에 들어가서 함수 호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n이 1이냐? 아직 1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또 return을 해라 라고 하면서 또 함수 호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함수 호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return을 하는데 get_sum n-1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호출해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또 리턴을 시켜라 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리턴 시켜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아직도 리턴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뭡니까? get_sum1을 아직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리턴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get_sum1을 호출했으니까 또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냥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get_sum1을 실행하기 위한 스텝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또 파라미터 패싱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1이 이 자리로 복사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있는 1이 이 자리로 복사가 돼서 이 자리에 1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강의 대충 한 타임 분량을 한 20분을 만들지만은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내 칠판에 판소를 하면 이제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들 내 중간에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좀 끊기는 일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중간에 좀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다시 또 동영상을 찍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약간의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et_sum1까지 호출이 됐어요. get_sum1이 호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n의 1이 넘어왔죠. 여기 이제 14번 라인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14번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1이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행히 여기 있는 포멀 파라미터 n 값이 1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get_sum 함수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
현재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현재 getSome1을 호출하는 중이죠. 그죠? getSome1을 호출하는 와중에 CPU 입장에서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런 건 기억을 못 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사람 관점에서 메모리 할당되는 걸 보여주는 거지, getSome 함수를 호출한 맨 마지막 getSome 함수가 호출된 입장에서는 CPU는 그냥 n에는 1이 있고 여기 있는 걸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생각도 안 하죠. CPU는 시키는 대로 하지 이전에 뭐가 있었던가 이런 거나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n이 1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봤는데 1이 맞으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은, 그래서 드디어 return 1 해가지고 1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getSome1을 호출한 실행 결과가 1이다 하는 거죠. 이 스택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결과가 1이다 하는 거예요. 그 1이라고 하는 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요 getSome1의 작업 결과다 하는 거죠. 요거의 작업 결과가 1이기 때문에 getSome1의 작업 결과가 1이기 때문에 뭐가 돌아가느냐, 요 자리에 1이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리턴을 할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getSome1을 호출하기 전에 getSome1 플러스 2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갈 수, 값이 다 계산됐으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뭘 돌려주겠습니까? 1 더하기 2 한 결과를 돌려줘라 하니까 getSome2의 결과로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3이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3이 돌아가면서 요 스택 프레임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요 스택 프레임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getSome2의 결과, 그냥 써버립시다. getSome2의 결과, 빨간색으로 합시다. getSome2의 결과가 3이 됐다 하는 거죠. 3이 됐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getSome2의 결과가 3이 됐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3 플러스 3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getSome3의 결과가 3 플러스 3, 6이다 하는 거예요. 6이니까 얘가 다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이 자리에 getSome3의 결과가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6 더하기 4 한 거를 돌려줍니다. getSome4의 결과가 10이다 하는 겁니다. getSome4의 결과가 10이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시킵니다. 이게 스택 프레임 사라지죠. 팝돼서 사라지고, getSome4의 결과, 그리고 getSome4, 여태까지 우리가 getSome4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10이더라 하는 거죠. 그죠? 10이 돼가지고 이 10된 결과가 지금 무슨 함수 실행 중입니까? printSum 함수 실행 중이었었죠. 그죠? printSum 함수 실행 중이었는데 요걸 계산한 결과였어요. 요거 계산한 결과 지금 뭐가 돌아온 겁니까? 10이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이 sum이라고 하는 기억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동이 되니까 얘가 계산한 결과가 sum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문을 sum4에다가 10을 넣으시오 그래가지고 결과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 출력문 프린트문을 하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됩니까?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printSum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 얘가 이제 사라진다 하는 거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메인 프로그램 돌아갔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도 사라지면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이 상황, 스택 프레임의 스택 에어리어에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쌓아졌다가 없어지는 상황을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경우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n 값이 4인 경우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지루했죠. 그죠? 내가 만약에 갖다가 100까지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100, 99, 98, 97 해가지고 이 위치로 스택 프레임이 쫙 생겼다가 쫙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시겠으니 이제 sum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우리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알다시피 CPU는 무진장 빠른 날쌘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당탕탕 실행을 하고 나기 때문에 이제 금방 개신해서 나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getSum 함수 만들 때 맨 처음에는 뭐로 만들었었습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포문을 이용했을 때는 getSum 함수가 한 번 호출되고 삐리릭 돈 다음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포문을 이용했을 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산 분야에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용어가 있는데 무슨 용어가 있느냐? time complexity, space complexity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떤 알고리즘의 효용성,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표기법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혹은 기억 장소가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나타내는 그런 표기법이 있는데, time complexity 혹은 space complexity다라고 합니다. memory complexit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기호를 쓰냐면은 이렇게 5 괄호 열고 1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보통 order of one complexity를 갖는다 이렇게 합니다. order of one complexity를 갖는다. order of one complexity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느냐면 order of log n complexity라고 하는 것도 있고 order of n complexity, order of n 곱하기 log n complexity, order of n square, n 자승입니다. order of n square complexity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른가,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보통 이런 걸 특히 order of one은 이제 상수의 어떤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요게 제일 빠른 겁니다. 요게 제일 빠르거나 혹은 요게 제일 기억 장소를 적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로 적게 먹고 요게 더 많이 들고 요게 더 많이 들고 요게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리커시브 펑션으로 짠 getSum 함수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뭐 메모리 얼마나 많이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메모리 너무 낭비하는 거는 order of n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세요. 아까 4라고 했을 때 내가 스택 프레임 덩어리를 몇 개 그렸습니까? 4덩어리를 그렸죠. 그죠? 4덩어리 기억 장소가 4덩어리나 필요하다 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게 100인 경우에는 몇 덩어리 필요했습니까? 거의 100덩어리가 필요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한 이 공간 독립변수의 크기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 getSum 함수 같은 경우에는 order of n만큼의 기억 장소가 필요하다. 반면에 우리가 전에 짰던 getSum 함수 for loop를 이용했을 때는 for문을 이용했을 때는 getSum 함수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죠. 그죠?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고 거기서도 total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 개만 썼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space complexity가 아까 그 for문을 이용한 getSum 함수인 경우에는 order of one만큼의 time complexity가 space complexity가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지가 뭐냐? 지금 짠 리커시브 펑션이 훨씬 비효율적이다. 메모리를 사용하는 차원에서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은 내가 수업 초반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리커시브 펑션의 장단점을 얘기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리커시브 펑션은 기억 장소를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점을 내가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여기 이제 스택 프레임을 갖다가 계속 그려가면서 뭡니까 이게 포멀 파라미터 넘겨온 값을 갖다가 쭉 찍었어요. 눈으로 보여줬었죠, 그죠? 4, 3, 2, 1 이렇게 그런 상황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그냥 프린트문을 이용하면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린트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함수 호출이 될 때마다 뭘 출력하냐면 이게 포멀 파라미터 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아까 스택 프레임의 n이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값을 복사가 되느냐 아까 4, 3, 2, 1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죠?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포멀 파라미터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짜서 뭐 작동이 여러분들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짬짬이 포멀 파라미터 값을 출력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과 프로그램 작동하는 게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n값이 4, 3, 2, 1 이렇게 변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n값이 변해가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포멀 파라미터들마다 이렇게 4, 3, 2, 1 값이 복사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커시브 펑션으로 작성한 getSum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포멀 파라미터를 위한 기억장소 할당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장소 할당하는 제도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Automatic Alloc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